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푸셨을 때 결국 화면 4분할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다 짚었던 거 좀 더 응용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안 해도 괜찮겠죠? 이제 퍼센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사이즈를 맞춰 나갈 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 밀어내는 개념만 좀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막 변경해 가며 이렇게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거는 진짜 금방 적응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은 탑에서 만약에 100픽셀을 줬다면 100픽셀만큼 위로부터 밀어낸다, 이 개념이라는 거, 이것만 인지하시면 우리 마진에 관련된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볼 거예요. DIV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냥 영역을 잡은 거죠. 그리고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얘기를 안 드리긴 했는데 얘가 탑 0을 놓으면은 위에 가서 붙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바디가 갖고 있는 마진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수직 정렬, 요거 하나 배워볼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짚고 또 다른 문제 또 여러분들 풀 시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이 상태라고 했을 때 바디 마진을 끌고 할까요? 안 꺼도 사실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확실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div 녀석이 화면에 완벽하게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얘를 왼쪽으로부터 50%를 밀면 화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또 50%를 밀면 가능하겠죠. 자, 둘 다 50을 줬어요. 지금 얘는 정렬이 된 건가요?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완벽하게 화면 중앙에 위치하진 않아요. 얘가 화면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죠. 얘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이 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렬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수직선을 그렸다고 했을 때 좀 삐뚤어졌네요. 다시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얘는 이 꼭지점이 화면 가운데에 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고 싶은 애는 이 녀석이니까 얘가 여기로 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이동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얘가 꼭지점 기준이 여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이 꼭지점이 이만큼 와야 돼요. 그럼 이 꼭지점 위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혹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 꼭지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지금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사이즈의 반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이 사이즈의 반이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어렵지 않죠. 지금 화면을 딱 봤을 때 지금 우하 편향되어 있는데 이거를 좌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비율을 조정해서 막 이동시키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달라져도 유지는 하겠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주는 비율로는 얘 사이즈를 판단할 근거를 어떻게 넣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직 정렬과 수평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스타일 특성 하나를 사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직 배워본 적이 없는 스타일 특성인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얘는 스타일 특성명이고요. 이제 여기에 값으로서 제가 translate x라고 하는 애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줄 거고, 그리고 y축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translate y까지 값을 넣을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제가 컴마 같은 거 안 찍었죠? 구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실제로 컴마가 들어가면 얘는 안 먹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너비 높이 사이즈의 반만큼 왼쪽과 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만큼의 사이즈의 반은 얼마예요? 지금 제가 너비 높이를 200, 200을 줬습니다. 이만큼의 반은 얼마? 100인가요? 지금 너비가 200은 여기에요. 지금 보더가 10픽셀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픽셀, 이 10픽셀까지 해서 이 총 길이는 220이에요, 지금. 보더는 빼면 안 되죠. 왜냐면 외곽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껴줘야 돼요. 이거 외곽선 뺄 거 아니라면. 얘도 10픽셀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무시하고 100으로 조정을 해버리면은 얘는 10픽셀씩만큼 어긋난 상태로 될 거예요. 그럼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완벽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로는 110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 세로는 똑같죠? 110만큼 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 상황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10 픽셀 여기다가 마이너스 110 픽셀 입니다. 어때요? 잘 이동을 했죠? 자, 제가 마이너스라는 걸 썼습니다. 왜? 원래 있던 위치에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플러스의 개념, 양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0이 여기에요. 그러면 양수는 우측이죠. 이게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는 이쪽이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어디?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던 이 DIV가 위치하고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10만큼 x의 좌표를 이동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y의 좌표를 마이너스 110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릴 때 x, y 이렇게 안 하고 y의 방향을 반대로 갔죠. 지금 y는 위로 올라갔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 표대로라면 이 방향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줘야 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y가 이쪽입니다. 개념이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y축의 마이너스 방향 위로 올라가라. 만약에 아래로 보내고 싶었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측으로 가고 싶었으면 그냥 플러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완벽하게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없어요. 단 이 콘텐츠의 사이즈가 변해버리면 지금 정렬은 의미가 없겠죠. 얘가 300만 돼도 얘는 화면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사이즈가 변해도 알아서 정렬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기는 퍼센트를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 퍼센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반이었어요. 50%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럼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지고 이 수직 정렬을 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 안에는 쓸 수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많이 알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는 속성은 아니에요. 얘는 다른 속성이 다른 값인데 어때요?
제가 이 안에 1.5를 넣었더니 커졌죠. 얘의 배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했다. 작아지겠죠.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 키워드가 있었는데 찾아볼까요?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이거 회전시키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또 스케일 1.5. 작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케일을 줘봐야겠다. 작게 하는 건 안 나오네요. 그냥 키우는 것밖에 안 되나 보네요. 작게 하는 거는 속성 그 값 자체가 다른 이름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거에서 뭐야 여기로 가네? 그냥 써봅시다. 로테이트 한번 써보죠. 얘를 이게 단위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찾아보면 돼요. 아까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DG?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틀어지죠? 이 DEG가 아마 각도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디그리였나? 디그리드였나?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얘도 그냥 단위니까 0.5 이런 거? 좀 작아지겠네. 그러니까 1이 원래 대열이니까 그래서 0. 변화 없는데? 로테이트잖아. 뭐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작아지는 게 분명히 있긴 했는데 저도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0까지 네요. 그래도 어차피 배율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이제 빼고 얘를 다시 좀 줄이고 아니다 이거 아예 빼자. 자 이번에 제가 해볼 거는 방금은 너비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컨텐츠를 수직 수평 정렬하기 위함이었는데 너비 높이를 우리가 고정시키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화면이 크기가 변하면 변한 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유지하고 하는데 너비 높이 고정 안 된 상태일 것. 안 된 상태일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 아래 비율을 동일하게 10%로 준 거고요. 왼쪽, 오른쪽 비율을 동일하게 20으로 줬습니다. 그럼 얘가 화면이 줄어들면 컨텐츠도 같이 줄어들고요. 퍼센트니까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늘어나지만 정렬은 유지를 하고 있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방식처럼 여러분들이 단계를 좀 밟아가는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우리가 포지션 예제 만들기 V1, 4까지 진행을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방금 전에 했고 이제 V2부터 쭉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계별로 밟아가는 과정 진행하시고 밑에 보면 이건 따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그냥 쭉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그다음에 얘를 푸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정답 예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우리 이거 만들 겁니다. 근데 얘가 화면이 늘어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현상이죠. 늘어난 대로 비율을 유지하며
줄어들어야 되고요. 안에 있는 컨텐츠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열 그리고 이 배열 존재해야 되고 얘는 인덱스도 조절을 좀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쭉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쭉 진행하시고 마지막엔 얘 풀어보기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쭉 따라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따로 짚진 않을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문제 열자마자 간단한 개념들은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문제만 봤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큰 범위, 이 검은색 영역이 되겠죠? 이 친구 안에다가 div 6개, 박스 지금 6개 있으니까 이거 6개 그냥 생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각각 포지션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파트를 좀 나눠서 가도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세 개가 포함되는 영역을 하나로 묶은 거고 얘가 포함되는 영역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할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겁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묶어서 작업을 했을 때 이 한 덩이에 관련된 CSS만 주면 얘도 알아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CSS를 늘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덩이로 나눠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눴을 때 태그만 똑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젠코딩을 사용해서 한 번에 구조를 좀 만들어 주고요. 얘도 어차피 반복 구조였으니까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죠? 자, 태그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그냥 닫아 놓겠습니다. 잡지 말고 이 정도. 자, 하나씩 좀 해볼 건데 일단 바디에 들어있는 마진을 좀 끄고 시작을 할게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나서 내비 이 친구한테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러한 검은색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배웠죠? 얘는 지금 화면이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비율로서 이 너비 높이를 가졌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걸 너비 높이로 처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비 높이로 처리를 했을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포지션을 먼저 앱솔루트를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탑 10%, 레프트 10%, 그 다음에 바텀 10%,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라이트 10% 이렇게 넣을 거예요. 당연히 화면에 뭐가 안 보이겠죠. 이걸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보더라는 옵션을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좀 할게요. 이러면은 얘가 알아서 가능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굳이 앱솔루트를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릴레티브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화면 기준으로 잡아주려고 앱솔루트로 처리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예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아니다 섹션부터 가보죠. 우리는 항상 큰 거부터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보도를 좀 씌울 건데 지금 얘가 보도가 위에 생겼죠.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딱 봐도 10픽셀보다는 두꺼워요. 이거 왜 10픽셀보다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5픽셀이라고 하는 보더를 넣으면 5 하나, 5 하나 이렇게 생겨서 총 10인데 왜 두 개, 아니 왜 10보다 더 커 보이죠 얘는?
네, 지금 섹션이 그냥 두 개라서. 섹션 두 개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서 10, 10 해서 한 2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얘는 20 픽셀 정도가 될 건데, 자,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너비 높이를 좀 가지게 해볼까요? 얘를 너비 50, 그리고 높이도 50으로 줘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섹션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 빨간색 선으로 보더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삐져나가죠? 이 밑에 보면은 얘가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나가요? 아니요,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얘는 50%잖아요. 높이 50%고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백도 없고요. 나가지 않아요, 원래. 예, 지금 이 보더만큼 나간 거예요. 보더가 외곽선이었잖아요. 근데 부모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내가 가져야 되는 크기의 플러스로 보더가 생기는 건데 지금 여기 5, 여기 두 개니까 10. 그만큼 튀어나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안 맞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보더 지우면 이러고 보더를 지우면 딱 들어가요. 보더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보더도 어쨌든 그 영역을 먹는 거니까 그 픽셀만큼. 자, 근데 우리는 보더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삐져나간 거는 의식할 필요가 딱히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더 때문에 나간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올려줘야겠네요. 지금 안 올라가고 있던 이유는 뭐예요? 블록이니까. 그러면 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올라가요? 이거 못 가죠? 이거 왜 못 가요? 여기에 줄바꿈 때문에 생긴 여백 조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50%로 정확하게 나눴을 때 한 줄에 두 개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많이 경험해봤죠? 그럼 이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썼을 때에는 50%를 정확하게 못 나누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얘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릴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포지션 사용해서 얘를 앱솔루트로 줄 겁니다. 그럼 지금 왜 하나가 사라졌어요? 유령이 됐으니까 겹쳐 있는 거죠. 겹쳐서 완벽하게 겹쳐 있는 상태. 그럼 이 겹쳐 있는 것 중에 우린 둘 다 이동시킬 건 아니니까 겹쳐 있는 것 중에 둘째만 혹은 막내만, 어차피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은 첫째 섹션, 둘째 섹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라스트 차일드 사용해서 이 친구의 라이트를 0으로, 그럼 갔죠. 근데 갔는데 이 가운데 이거 뭐예요 이거? 생뚱맞게 이거 왜 생겼죠? 자, 이거는 제가 보더선을 다른 색깔로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더만큼이에요. 지금 이쪽에 5 있고 여기 5 있고 여기 5 있고 여기 5 있어요. 그만큼 여백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입혀놓고 얘네들 갈라보면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는 이제 나눠놨으니까 두 가지 색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완벽하죠? 문제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이 상태지만 우리가 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크게 의식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작업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얘도 빼고. 그럼 일단은 두 개를 잡았네요. 영역을. 이제 이 영역 안에다가 뭐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 지금 이 영역은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저는 굳이 높이까지 50을 줬을까요? 이거 사실 너비만 50 주고 이렇게 갈라놓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섹션, 여기 섹션 하나 여기 섹션 하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4분할을 했어요. 너비 높이 둘 다 50을 주면서
그 이유는? 여기 어차피 안 쓰니까. 만약에 여기를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 여기도 쓸 거다 해서 높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혹은 100%를 부여했고, 이 상태로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는 퍼센트가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 작업할 때 더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4분할을 때린 겁니다. 4분할 때려놓고, 여기 섹션 하나, 여기 섹션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내가 퍼센트 쓸 때 비율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근데 확실하게 좀 해주고 갑시다.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섹션은 탑0 레프트 0이 고정되는 게 맞고 이 두 번째 섹션은 탑 0에 라이트 0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분명 탑 0에 라이트 0을 줬는데 얘 못 가죠. 이거 왜 못 갈까요? 자, 지금 얘는 NTH 차일드 없어요. 그럼 섹션들한테 공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NTH 라스트 차일드니까 막내한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막내는 이거랑 똑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 상황이라고 봤을 때 지금 탑 0, 이건 중복이 됐지만 어쨌든 탑 0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지금 이 상태예요. 자, 머리가 위에 붙었어요. 왼쪽을 붙었어요. 오른쪽을 붙으려고 해요. 근데 너비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너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너비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할 때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시에 개성을 부리면 오른쪽과 아래는 항상 손해를 봐요. 지금 레프트, 라이트 얘가 동시에 양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비가 고정이 안 됐다면 그냥 늘어나서 붙어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고집을 부렸다면 너비가 이렇게 이때는 라이트가 일을 못한다, 손해를 본다. 높이도 마찬가지. 높이의 개념일 때는 탑과 바텀 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죠. 높이도 높이가 개성을 부리고 있는 상태 거기서 탑 0, 바텀 0 때리면 바텀이 일을 못해요. 항상 기준은 왼쪽 상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위랑 왼쪽이 이기는 거예요. 오른쪽과 아래는 집니다. 그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 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네를 적었는데 어쨌든 얘를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일 때 레프트가 손을 놓으면 돼요. 이 오토는 우리가 마진 때도 겪어봤던 거죠. 손을 놔주면 오른쪽이 개성을 부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으니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섹션에 DIV로. 자, 이 친구들 일단 얘네들도 보면 화면이 줄어들 때 크기가 같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라는 건 퍼센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퍼센트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비 높이를 사용해서 퍼센트를 때려놓고 이제 탑과 레프트 이런 걸 사용해서 위치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사용해서 애초에 크기까지 맞출 것이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이 안에 사각형을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가지고 만든다면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져 아래에서 이만큼 떨어져 오른쪽에서 이만큼 떨어져 하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서로 붙어야 되는 곳에 붙어서 나머지는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너비 높이 고정시켜 놓고 퍼센트로 고정시켜 놓고 위치만 맞춰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너비 높이 쓸 거예요. 그게 좀 더 편해요. 퍼센트 계산을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서 좀 더 편합니다. 너비를 한 30% 줘볼까요 일단? 높이도 얘는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봅시다. 여기에 첫 번째가 레드였죠? 조금 작나? 살짝만 키워볼까요? 40? 너무 큰가? 아니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럼 별로 안 큰 거 같은데? 40으로 진행하죠.
30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자, 지금 얘네가 세 줄이 나와요. 세 줄 나오는 이유는 네, 그냥 DIV니까 줄 바꿈 해야 되니까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끊겨 있는 상황이겠죠? 자, 어차피 우리는 이 두 번째 박스를 여기로 가져올 거고 세 번째 박스를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그냥 올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위치를 잡아야 되죠. 그냥 포지션 쓰는 겁니다. 얘는 앱솔루트 써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테니. 자, 앱솔루트 썼더니 얘네가 완벽하게 겹치고 있는 상태가 됐네요. 그럼 이제 자식들 하나하나 골라가면 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보더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보더는 좀 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자식들을 골라가면 되는데 저는 사실 NTH 차일드를 실무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골고루 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띄어쓰기를 복사를 안 했네.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고를 수 있는 이름이 생겼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할 건데 그냥 클래스만 불러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구조 쌓아서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속성들은 사실 공통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이 백그라운드만 빼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일단 기본 위치는 탐령 레프트 0이 맞으니까 얘 하나 박아놓고 갈 거예요. 지금 백그라운드를 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뺍시다. 이거는 넣어놓고 눈에 안 보이면 좀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이름이 A네를 찾아가지고 얘도 조금 떨어져 있죠? 일단 앱솔루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탑 10% 그리고 레프트 10% 라고 줄게요. 이동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네가 밖에 보더가 씌워져 있네요. 보더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줄게요. 얘는 5픽셀 정도?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B를 불러서 얘는 좀 더 가야 돼요. 탑에서 20, 30, 30으로 가자. 레프트도 30. 이동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불러서 C, 얘는 50, 50. 잘 이동했어요. 문제가 없죠? 이러면 영역을 넘진 않았을 겁니다. 넘었나 한번 볼까요? 넘었으면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면 돼요. 안 넘었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충분하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바꿔줘야 되니까 이 레드를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렌지? 오렌지가 저 색인가? 아니 오렌지가 저 색, 이 색이 맞네요. 색깔이 맞는지가 헷갈려가지고 그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되죠. 뭐 해줘야 돼요? 얘가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쵸? 얘가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얘는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다가 Z인덱스 올려버리는 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겠죠. 둘 다 올라올 거니까. 이거 C잖아. C가 아니라 오렌지한테 가야 돼요. 이러면 둘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린 얘만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또 저장했네. 방법은 엄청 많죠. 우리 그 아까 글자색 바꿨던 것처럼 클래스 하나 더 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태그 더 이상 못 건드려 라고 했을 때 그냥 얘를 더 디테일하게 찝어내면 돼요. 얘를 디테일하게 찝어낼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응.
자, 내비로 시작해서 섹션 중에 둘째 막내 고른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div인데 B 갖고 있는 애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숙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z인덱스 넣어주면 어차피 쟤만 적용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거 골고루 활용. 문제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영역을 나눈다. 나누지 않아도 돼요. 안 나눠도 돼요. 그냥 섹션 안에 div 6개 때려 넣고 진행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만 이 위치를 잡을 때 CSS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잡아줘야 되니까 우린 첫째부터 막내 6째까지를 다 건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귀찮아서 그냥 이거 통으로 하나 놓으면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덩이면 적어도 이 3개에 대한 컨트롤은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묶음 하나로 이 6개를 찍어낸 거고 이거 하나 추가해서 얘만 뛰어 올라오게끔 한 거죠. 만약에 이 6개의 색깔이 다 달랐다면 이 방식은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정답을 향해 갈 때 어떤 식으로 그 길을 들일까? 어떤 길을 사용할까? 또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서 이제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연습이 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작업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답 올려드리는 거는 NTH 차일드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긴 하죠.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 그리고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문제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건 그냥 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문제 안 봐도 되고요. 정답 예시 볼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지금 딱 봐도 A 태그로 뭔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는 텍스트일 거예요. 자, A 태그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밑에 텍스트가 나오네요. A 태그에서 마우스가 떨어지면 사라지죠. 이 기능 뭐예요? 호버죠, 호버. 호버. 일단 호버예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뭔가 동작을 한다. 그럼 호버. 근데 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건 디스플레이가 논이 됐다가 뭐 블럭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해볼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내일 수업에서 이거 할 거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가? 응, 일단 이거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게 근데 왜 필요한 과정이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지금 얘가 마우스 올라갔을 때 2차가 나와야 되고 2차에 마우스 올라가면 3차가 나와야 되고 이런 형태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 해볼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에이태그 그냥 하나 만들 거고요. 내가 저 예시처럼 똑같이 가볼게요. 버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div 하나 만들어서 잘가였나? 잘가를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문제랑 같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근데 얘는 마우스 올라가면 안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녕이라는 애는 지금 우리 거에는 태그가 아예 없죠.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태그가 있어야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했다가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안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 태그한테 노멀라이즈 같은 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시를 좀 하고 얘는 공통으로 하죠.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한테 아니지 A에 이거부터 합시다. div인데 이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개념 활용하죠. 지금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애를 꼭 집어야 되니까 얘한테 그냥 이런 거 주고 div인데 클래스 A 가지고 있는 애 여기서 이거 빠지나 이거 붙나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고르는 게 좋으니까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 친구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일단 얘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A 태그에 호버했을 때 그때 자, 이거는 바로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A 태그에 호버를 했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밑에 있는 div가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다 적는 이 선택자가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 얘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밑에 있는 div 안녕이 디스플레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 div예요. 안녕. 그게 무슨 말이냐면 A에 호버했을 때 라고 해서 여기다 뭔가를 준다. 이러면 당연히 이 div를 건드릴 수 있는 방식은 없겠죠. A를 골라놨으니까. 여기 얘를 변화시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스타일을 변화시킬 애를 종착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A라는 애의 마우스가 올라갔다라는 그냥 부가 옵션이 붙은 것 뿐인 거지 우리의 종착지는 안녕이 돼야 됩니다. 종착지는. 그래야 그 친구의 디스플레이를 다시 돌려놓을 거니까.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A의 인접동생 div라고 고를게요. 여기서 클래스 써줄 필요 있나요? 없죠? 어차피 인접동생은 div 이 클래스 가지고 있는 이 친구밖에 못 고를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거 물결 써놓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넣어줘도 되고 뭐든 좋아요. 상관은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거 왜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인접 동생이 아니라 A 태그의 동생들 전부예요. 그럼 div 지금 두 개니까 잘 가. 또 건드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변화시키고자 하는 스타일이 뭐라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찰가는 이미 블록이니까. 이게 먹어도 안 먹어도 그냥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기능은 됩니다. 다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한테 물론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골라서 같이 병합해버리면 언젠가는 꼬여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아니면 얘를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이 또 있죠.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 디스플레이 논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메뉴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 논 했다가 마우스 올라가면 디스플레이가 바뀌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길래 얘를 꼭 써야만 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국세청 사이트인데 메뉴 엄청 많죠? 이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메인 페이지는요. 이 메뉴를 이미 어딘가엔 다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애초에 메인 페이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만큼이 그냥 페이지 열리자마자 어딘가에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써야만 해요. 숨겨놨다가 나타나게 하는 기능. 상황 이해를 위한 예시였고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죠. 그냥 가볍게 만듭시다. href도 무시하고 테스트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식물에 관련된 그 다음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기다가 올리면 얘에 관련된 다음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태그 구조를. 자, 우리가 이제 메뉴 만들 때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거 했었죠. 지금 현재 메뉴 박스 없는 상태고 얘가 메뉴 아이템, 메뉴예요, 메뉴. UL이 같이 되네. 자, 그리고 얘가 메뉴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바깥에 메뉴 박스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없지만 이 상태일 때 제가 식물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안녕 같은 거 숨겨놨다가 식물에 마우스 올라가면 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 태그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자, li의 자식으로 뭐 누구를 넣어야 되겠다, 혹은 a의 자식으로 누구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시를 li의 자식으로 그 다음 리스트를 넣겠다라고 하면 리스트가 올 거니까 또 UL이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온다라는 거고, 만약에 A의 자식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A의 자식이면. 그쵸? 과연 누가 오를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전까지 해보시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